안녕하세요. 더밀크의 크리스청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가의 최신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에 돈이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자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데이터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47억 달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금 흐름 현황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225억 달러가 이동을 했고, 채권으로 94억 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금으로 25억 달러가 또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금은 12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자산은 역시 금인데요. 금은 지금 12주 연속 자금 유입세를 기록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8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거는 역대 최고치라고 그러죠. 더 놀라운 거는요, 미국 소형주 시장인데요. 지난 주에만 27억 달러가 유출됐고 2025년 전체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580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반면 대형주는요, 상대적으로 또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볼 수 있는 대형주에서는 이제 지금 7억 달러만 유출이 되었고요. 올해 전체로 따지면 5,36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죠. 이거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리고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긴 하지만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자은행 중 하나죠. 골드만삭스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자처로 금을 뽑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금 가격의 하락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구조적인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포지션 청산하고 투자 심리 악화로 최근 들어서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동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분석인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연말 금 가격 목표는 3,300달러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3,250달러에서 3,520달러 범위에 이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26년 목표가는 무려 4,0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은 뭐가 있는지 골드만삭스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을 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입세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주요 신흥국들 브릭스를 포함해서 이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고 있죠. 한마디로 달러 보유를 줄이고 반대 유로화나 금, 그중에서도 꾸준히 금을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지금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낮아지죠. 그래서 투자 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금이 전통적으로 가치 보존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시를 하셔야겠죠. 또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금은 새로운 수입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에게 금을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다른 원자재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 국제 유가는 71달러에서 66달러로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구리 역시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톤당 9,0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투자처로 비트코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제프 캔드릭 투자 전략가는 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과는 다르게
기술주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시장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작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일 동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이제 10% 가까이 폭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은 6% 정도 하락에 그치면서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상승기에는 기술주처럼 상승하고요. 이 위기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해지 수단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85,000달러의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켄드릭은 더 나아가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매그니피센트 7 지수에서 테슬라를 빼버리고 이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서 이 매그니피센트 7B로 구성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한다면 원래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더 낮은 변동성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성숙한 지금 금융 상품으로서의 자산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 해지 수단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기술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금은 특이한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다목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분석인데요.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시나리오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이제 우세합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이 2017년 이후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들 기업이 나머지 493개 기업보다 더 빠른 주가 상승세, 주가 이익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6개 기업은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주가 수익률이 18배에서 30배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레벨까지 내려왔죠. 이들의 성과는 지금 거품이 아닌 실적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에 실적이 10배나 성장을 했고 아마존은 5배, 알파벳은 4배가 성장을 한 상황이죠. 이제 매그니피센트 7 개별 기업 분석을 좀 보면은요.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단 8% 정도의 하락세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클라우드 성장 둔화 그리고 투자 과잉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죠. 그리고 반대로 무역 갈등과 경기 침체에도 안전한 방어적인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인데요. 2월 최고치에서 20%가 넘게 하락을 했고 PER은 지금 31배, 31배로 월마트의 32배 그리고 코스트코의 50배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AWS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1천억 달러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기업 가치가 최소 1조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사업이 최근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연간 700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알파벳인데요. PER은 지금 18배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중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검색 시장에서 여전히 8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클라우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웨이모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죠. 네 번째는 메타 플랫폼입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결점이 적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전체적으로 13% 하락에 그쳤고요.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금 40% 수준으로 경쟁사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레드 같은 경우 그리고 왓츠앱 같은 수익화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긴 했지만 PER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을 있는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PER이 25배 이하에서 매수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이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 185달러를 기록을 하고 제시를 하고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상황과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선별된 기술주를 조합을 해서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금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정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처럼 현재 가격 어느 정도 내려온 가격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다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매그니피슨 세븐 중에서 선별적인 매수가 필요한데요. 펀더멘털이 강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시장 환경은 불확실성이 크지만요.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는 장기 투자자들한테 또 좋은 기회였죠. 지금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지고요.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 중요한 변화와 투자기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의견이나 질문 같은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